저 스킨 엄청 싸고 물 마시러 못 가게 하세요. 안 갈 거야. 전이런서. 선생님 전이런서가 언제 아세요? 어? 전 이런 거 먼저 아세요? 전날에 원수였다고 오늘 원수가 아닌 거야? 어? 어떻게 하셨어요? 지혁이가 어저께까지는 원수였는데 오늘은 원수가 아닌 거야? 제가 만들었어요. 어저께까진 전이런서였는데 오늘부터 전이런서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너무 재밌다. 선생님, 원자번호 3번 수소 아세요? 리튬 말고? 네, 수소요. 원자량 3번은 아는데 메타만의 작품. 그거 말고요. 수소 원자량 3인 건 알고 있는데 3 정도요? 그렇게도 베타 줄이네. 그러니까 메타 차이. 진짜 이런 유머러스한 인상이 되니까. 진짜 사람이 애기들 쉴 새 없이 먹는구나. 애기들이요. 이거 뭐가 있어야지 좀 심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거는 제가 젤리 남았어? 그래? 아니 다 먹었어요. 얘가 찐빵 잘하면서 그냥 한 3개 넘어갔어. 5개인가 한 번에 먹었어. 이렇게 하면 스푼만 먹을 수 있어. 더러워. 겁나 짜고 겁나 매운데 맛있어. 나 진짜 자극적인데. 그런데 자연아 너는 겁나 지저분해야 돼. 더러워. 이다연 네? 겁나 뿌려. 모르지 않아?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미지가 하겠지. 다연이는 원자번호 32번이라고 알아? 승아, 너 다연이는 먹었어? 원자번호 32번이야. 너 젤리 남았어? 32번이 누구였어? 다연이가 원자번호 32번이라니까? 야 생각해가지고 먹어. 좋아해서. 시험을 보세요. 진짜 겁내 꿀이야. 아, 설마 암모니아? 갈륨? 꿀이 나 충분히 모범생 중 하나 아니었어. 암모니아 제가 꿀이 있는데. 야 그거 잘한 거 같다. 그 모범생 중 자 하나. 조용히 하시고. 네 맞아. 자 지난번에 우리 32번까지 다 했구나. 네. 자 1 개념까지 얘기했었죠? 네. 자 1이라는 곳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자. 자 1이라는 곳은 기호를 뭐라고 쓴다고 했지? W. 왜? 워크. 워크가 뭐야? 워크. 아니. 워. 이 워크나 워크나. 워. 와. 발음 되게 32번이야. 네? 영어 발음 되게 32번이야. 아 이거 젤리가 있어. 어? 젤리가 있어. 젤리가 데스킨 나무에서 썰이 원에 CU가 있어. CU. 자, 앞으리 A요. CU 편의점. 시우 구리. 아하. 너 구리네. 자, 그러면 1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보자. 1이라는 것은 도대체 힘을 가하여 물체를 아, 왜요? 힘을 정의하고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그 힘은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걸 일이라고 정의했어요. 자, 여기 어떤 평면이 있어요. 어떤 평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물체에 대해 수평 방향으로 얼마 힘이 가해졌대? F라는 힘이 가해졌어요. 뭐라고 했어? M. N. 누가 M이라고 했어? 제가요. 왜 M이냐? 전일반수였어. 맞아요. 그런 N이 없어요? 네? 넌 N이 없어? 깜짝이야. 전일반에서 가요. 질소를 특히 싫어해서 N을 몰라요. N이 없어? 네, 질소를 특히 싫어해요. 그래서 뺐어요. 외롭게 했구나. N이 없어서.
제약이 하다못해 암모니아 질소도 N이 없어. 수소가 3개나 붙어 있는데 N이가 없어. 여기 없어?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나타나는 제약이 N이가 아니야. 이때 맞아. 네. 이를 크기 W는 뭐라고 해? S라고 간혹 S 대신에 D라고 써서 FD라고 쓰는 책들도 제법 많아. 또는 델타 X라고 써서 F 곱하기 델타 X라고 쓰는 일도 많아. 진짜. 오케이? 그래서 일은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의 곱이다라고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얘의 단위는 뉴턴 미터인데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줄이라고 하는데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서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줄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1줄이다. 1kg 1줄이라는 것은 1N의 힘을 1m를 자, 힘의 방향으로 1m만큼 가는 이렇게 버벅거려. 소리. 자, 힘의 방향으로 1m만큼 이동시킬 때 한 일. 이동시키기에 이동시킬 때 드는 열량이 아닌가? 한 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죠. 하나 1. 한일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그럼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똑바로끼리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 문제가 있긴 있어. 문제인이요? 하면 싸우자고 던지는 뭐 사실 친일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 좀 웃긴 일 아니야? 지금에도 실패 있어. 왜요? 친일파 분명히 있지. 일본 맥노도 있잖아. 나랑 평화먹은 애들도 있지. 일본 좋아할 수 있죠. 나랑. 뭐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 한 누구예요? 한용운 선생님? 만에 한용운 선생님 나는 거야? 아니 뭐지? 아니 그 한한? 한국은 뭐지? 국무총리 있나 우리나라? 한덕 이름이 한한이야? 한덕수인가? 그 사람 왜? 내가 뭐 역사 공부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하는 거 몰라 하지 않았어? 일본 좋아하라고? 아닌데 한석원 한석원? 그래서 그 자 1줄은 1뉴턴 미터라고 표현해 주시고 최덕수 아니야? 얘는 1kg 제곱미터 제곱이에요. 이동을 자, 한편 힘 이동거리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 만약에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힘의 크기가 일정하네.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자, 이렇게 그려지겠지. 가로 방향을 S라고 하자. 가로 방향 S고, 세로는 힘의 크기. 힘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쭉 일정하다라고 해. 자, 처음에 위치에 0부터 시작해서 물체가 S만큼까지 이동했대. 그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프레스 1. 그렇죠. 얘는 크기가 FS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W가 돼서 이 그래프의 의미는 1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편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자, F가 일정하지 않을 때 한번 살펴보자. F가 일정하지 않을
자,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되지? 네. 여기 좀 어려운 산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산술. F가 있고요. 이쪽에 S가 있어요. 힘의 크기가 말이에요. 제각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 도저히 머리 없게 그냥. 이 면적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 적분이 이 조건은 모르잖아. 적분. 선을 막 그어서 나눠? 그러면은 약간 그 뭐지 도수고 다각형처럼 만들어서 막대. 선을 너무 많이 그리면 안 되지. 적당히 그래서 간격을 둬.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한번 봅시다. 이쪽에 이렇게 한번 잘라봐. 자, 이런 식으로 중간 값을 이용해서 저게 적분 막대를 아니에요? 만들어줘. 적분은 저거를 자,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보면 어떤 위치에 저걸 계속하면 적분이 가요. 값을 보면 이때 이 값을 뭐라고 해? FI라고 할 수 있지. 이쪽을 델타 SI라고 써줄게. 아이가 무슨 뜻이야? 그냥 첨자. 1, 2, 3, 4 이걸 생략해서 I라고 쓴 거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델타 WI가 될 때 델타 WI는 얼마야? FI 곱하기 델타 SI가 되겠지. 네. 그쵸? 그래서 이 녀석들을 전체 값으로 다 어떻게 해준 거야? 더해주는 거야. 이게 Fn번째 값이라고 해. 전체 n등분의 값을 곱해준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 경우를 이용하면 전체 W는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F1 곱하기 델타 S1 더하기 F2 곱하기 델타 S2 더하기 어디까지 더해줬어? Fn 곱하기 델타 Sn까지 곱해줘서 더했어. 그럼 얘를 합기호로 바꿔 쓸 수 있겠지.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Fi 곱하기 델타 Si인데 I는 1부터 N까지 해준 값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적분. 아니. 미분. 전에 말해줬었는데 까먹었어요. 뭐라고 할까 이거? 뭐라고 할까? 어? 아니네. 아 진짜 쎄.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찾아보기로 했는데 베트남 현수가 이래요. 지금 다 알려주시는 거. 그러면 내가 찾는 순위에 생각했어. 이걸 뭐라고 할까? 아 진짜 적어놨었는데 어떤 적인지 모르겠어. 적기는 했어? 네 적었어요. 얘를 뭐라고 할까? 시간 뭐지? 운동량에서 했을 거야. 이분이었나? 오, 나는 안 적었어. 등사정도 없어? 아니. 좀 뒤에 있겠다. 안 써졌어. 울프람 알파 닷 검. 나도 울프랑 써있다니까? 잠깐만. 나 있을 것 같아. 울프랑. 아니 그래피는 운동량 정의. 나 써놨는데? 운동량 정의. 안 써졌다니. 안 써졌다니. 고기. 있다. F 함수를 T대 적분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 적분. 아니라니. 안 써있어요. 이게 뭔지. 에이 모르겠다. 리미티드 n은 0까지 k는 1부터 n까지 나도 이렇게 써있다니. 적분 아, k는 1부터 K2까지 k2까지 DT. 울프라마. 울프라마 얘네들. 아니 이름이. 그 이름 숙제로 줄까? 네. 뭐예요? 에이.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초성. 여기서 맞춥시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초성이 나을 것 같아. 4개 우리가 못 맞추자면 10분 안에? 아니 5분 안에? 그러면 수업 시간 5분 추가. 우리가 맞추면 5분 감소. 괜찮아. 그럼 또 차 못하고 왔는데? 맞아가지고.
집까지 걸어갈 거야? 다현이만 걸어봐요. 걸어가라 좀. 그럼 3번으로 해 3번. 그래도 차 출발할 거고. 아니 3번은 안 걸려. 아니 뭘까 숙제로 줄게. 진짜 재미없게. 아 정말 지금 해요. 아 초성 초성 초성. 아 진짜 답답해서 이거 못해요. 아 초성. 숙제. 그럼 초성까지 알려주고 아 시그마 또 법. 죄송합니다. 숙제로 온전히 하고 선생님이 등차선 복사. 시별법. 이거 갖고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면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거 말고도 더 있어. 맞아 그것까지 말해줘. 심슨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거 아는데 그래서 심슨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수학 학습한 거 이제 자유 동아리 활동으로 해갖고 보고서 내고 하는 것들을 낼 수가 지호야 있어. 너도 안 적어놨어? 중학교 수준에서 나 아주 진짜요. 재미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적분이라는 걸로 변해버리거든. 적분의 정답이니까. 자, 그러면 초성 아니 첫 글자 초성만. 뭐야 어이가 없네. 알려주라고 글자를 알려줘야죠. 두 번째 초성 몇 글자예요? 몇 글자인지 좀 알려주세요. 가 분자 같아 저거 비읍이 분. 5글자. 비읍이 분자. 가문 등수법. 마지막이 법. 에이 가보세요 조용히. 마지막이 법이야. 자, 확실해. 그래서 이렇게 근사값이기 때문에 얘를 실제 값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지? 가분 수정법. 델타 S의 크기를 엄청나게 작게 만들어 준 거야.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 생략 첨자 fi 델타 si라고 써서 이 값은 인테그랄 저거. 처음 FI. 위치에서 나중. 나중까지 FI ds라고 써주게 된다는 거. D가 그래서 얘를 우리 이렇게 D가 쓰기도 해. 리미티드. 여기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쓰기도 해. 자, 발을 붙이면 반은 무슨 뜻일까? 잠깐만 말해줘봐요. 초성 피우기 평균. 평균값이야. 나 다 하면 다 쓰면 다 평균값이야. 자, 여기서 평균 곱하기 자 s라고 써줄 수도 있어. 공백 계산법.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지? 적분을 합니다. 적분은 그래서 아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적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이 방법은 나중에 배울 거야. 나중에 이거 막 쓸 수 있게 해줄게. 아마 수학에서 배운 것보다 제가 우리가 더 먼저 배우게 될 거야. 저게 너무 궁금해서. 별거 아니야. 수학에서 먼저 배워요. 여기서 먼저 배워요. 저게 너무 궁금해서 미적분 책을 사서 읽었는데. 이건데. 저거는 모르겠고 이상한 잡기식 많이 하고. 아, 그랬어? 그 공부하는데 관심을 갖고 누가 스스로 노력하는 거는 너의 발전을 위해서 되게 잘하는 거야. 오. 그래서 독서록에 어떻게 떴는지 알아요? 그 저번에 그 충격량 있잖아요. 그거 독서록에 써놓고 수학생 공부해서 한다고 독서록에 썼어. 자, 나도 사가지고 이번에는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이동 거리, 여기서는 x라고 쓸게. x에 비례하는 경우가 있었어. 언제 그랬지? 힘의 크기가 이동 거리에 비례하는 경우가 있었어. 언제 그랬을까? 증가속도 운동. 무슨 뻥? 1을 똑같이 힘이 이동 거리에 일이 비례하는 일정할 때. 경우가 있어. 1이 일정할 때. 비례하던 1이 일정하지 않을 때. x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잖아. 정비례 반비례. 1이 점점 커질 때.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 그 낙하 운동. 점점 일이 커지고 낙하 있는데 운동 아니 낙하 운동.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야? 그 힘이 일정해 두 번밖에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중력할 때 이게 중력은 일정해. 낙하 운동. 근데 내려갈수록 그 가속도가 붙잖아요. 이거 선생님 얘기하면 이럴 텐데 속 뭐라 해야 돼? 지구를 뚫고 지나가는 건가? 이렇게. 그때도 돼. 그렇죠. 지구를 뚫고. 그때도 되는데 아, 그게 아직 안 배운 거잖아. 아니 근데 등차선 자 이걸 했어 이거 원래. 야 지구 뚫고 지나가는 거 뭐였지? 좀 진짜 쌤. 이렇게 밀당을 너무 잘하는 기분이. 레알. 얘들은 뭐 할 때마다 뒤적거려. 머릿속에 안 넣는 거야? 얘가 지구를 어디에 분자수도 있었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내가 했는데 아니네. x에 비례하잖아 힘이. 현재 승하가 어떻게 가속도가 위치에 비례하는 거야. 아우 안타까워. 끝났네. 아우 너무 안타깝다. 안 찾아야 아니? 생각보다 직선 운동. 아니야 더 기본적인 게 있었어. 더 기본적인. 근데 생각보다 뒤에. 아 뭐야? 아무거나 찍을 안성력. 뒤야. 아니야. 아 진짜 재혁아 작용만 작용. 이거 그려놓으면 알 텐데. 안타깝다. 잠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혹시 후 어쩌고 그거예요? 훅가전데 이거 후진의 법칙? 이게 뭔데? 훅의 그 훅 HOK? 그 뭐냐 염색체? 염색체 아닌가? 훅? 훅법칙? 여러 개 아니 여러 개 스님이 작용하냐고. 탄성? 아닌데. 마찰 마찰? 네? 탈락 맞아요. 그 속도치 맞아요? 찾았다. 자, 그러면 이사장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비대점, 상공점, 화대점. 이해하는 그래프가 있었잖아. 이거 용지철에 나타나는 기억 안 나? 나야. 네. 나지. 탄성 이때 한 이 개. 기울기가 뭐였어? 세타. 탄성각. 이 기울기가 뭐였지? 각속도. 맞지 않아요? 마찰각. 탄젠 아닌데? 탄상 아니, 탄성 왜 제대로 맞지 않아요? 왜 자꾸 틀렸어? F분의 X. 아 뭐야? 이 기울기 뭐지? S분의 FX. 기울기 사인분의 K가 뭐지? K가 용지철 상수랑 탄성계수. 사인세타? 술상 쓰잖아. 이게 코사인분의 FX. 새끼들아 이거는 필기의 힘이다 이 새끼들. F는 찾아봐야 하나 필기도 안 해. 좀 오래 걸렸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아니 찾아봐야 하나 나중에 우리는 진짜 잘한다는 승하고 승우야. 자꾸 적어놓잖아. 숫자가 중요해. 단 조건이 있어. 머릿속에 넣어주기만 하자. 나도 많이 적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찾냐? 네 노트를 봐봐. 다현아, 네 노트를 봐봐. 노트 없네. 그래, 자연이 노트야. 2학년 형들보다 헐라. 2학년 형들은 필기를 안 해. 자연이는요 생물, 화학, 물리 다 한 노트에 들어있어요. 진짜 아니야. 생물이랑 기념품. 내가 무서운데? 쌤이 그런 형을 알아. 과학은 연결돼요. 지금 이게 소리야. 진짜요. 생명 때 배웠던 그 뭐지? 아미노산 구조가 화학대에 나오고. 중요해. 쌤이 그 얘기 해줄게. 화학제도 지금 인천과학부 2학년 형이고 진상과학부 2학년 형이거든. 네. 이 형이 필기를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해. 이런 얘기한 것까지 필기해요. 네? 그 정도로 필기를 거기 좋아한다? 진짜 그렇게 필기를 충실하게 하는데 도서관 가시고 다현이하고 똑같아. 과학의 모든 이야기 그때 지구과학 수업까지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과학의 모든 얘기를 한 노트에. 한 노트에 적어. 헷갈리지 않아요? 장문 노트에다가. 장문 노트에 적는데 그게 보통 일주일에 한 권씩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에 내용들이 필요하잖아. 다 갖고 와 이만큼. 와 와 진짜 멋있다. 가방에다 다 이만큼 갖고 와. 진지하는데 따라하자. 가대가 아니고 바보지. 바보 같긴 한데 약간 낭만이잖아 낭만. 낭만이 있어요 낭만보다는 음악이라 하자. 그 낙자가 그 낙이 아닌 것 같은데 나 떨어질 낙자 나 같은데 낭만. 낭만. 떨어질 낙 같은데 아래 꼬불꼬불 너무 귀찮은 거 아니야? 자신 없어서인데 할 말을 진짜 망한 거지. 네? 직접 안 했다고요? 진짜 망한 거지. 직접 해도. 필기 진짜 잘해. 그래서 필기한 거 얼마 걸려요? 보통 찾으면. 찾는데 거의 제기 같은 짓을 하지. 모르겠다. 안 찾아. 수업 시작할 때 물었는데 끝날 때. 쌤 찾았어요. 아니 그럼 노트 안에도 무거워요. 세페이트 자체도 무거워서. 이때가 책 잘라. X고 이때가 F. 자, 이 그래프 안에 넓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대? FX. 사인 2분의 1 사인 FX. W미에는 얼마일까? 2분의 1 앞에서? 2분의 1 KFX.
KXX를 뭐라고? KFX. KXX를 뭐라고? 탄성계수, 아이씨. 용술계수. 아 탄성. 바보 아니야? 방금 말했는데. 2분의 1 KXX를 어떻게 얘기해? KX 제곱. 그렇지. 근데 XX를 안 하고 FX라 했는데. 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랬어? 2분의 1 사인 K FX라 했는데.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2분의 1. 자, 얘 평균점이니까 0 플러스 F 곱하기 X가 되지. 이때 F라는 게 KX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X에 대한 함수 나왔으니까 우리 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볼까? 그냥 청적분이 아니라 장난삼아. 이분과 적분의 개념 잠깐 얘기만 해주고 갈게. 승우가 책을 읽었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래갖고 반복론적으로 접근하는 걸 좀 해주세요. 소리로 알아. 응? 반복론적으로. 뭐라고 하면 알아들을 거야 아마. 아니다. 자, 여기에 x라는 함수를 갖고 원칙적으로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어떤 함수가 x에 관한 함수야. x에 관한 함수인데 이 x에 관한 함수에서 얘는 개수 a이고 얘는 x의 n제곱이라고 할게. 얘는 미분이라는 걸 먼저 해보자. 미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도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 아 그래. 이게 양의 도함수, 음의 도함수. 도함수라는 걸 알아야 도함수까지. 되는데 도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dt분의 dfx라고 이게 x라고 줄게. x에 대해서 fx라는 함수를 미분하라는 뜻이야. 이게 수학에서 도함수 정의로 어떻게 내려지냐면 이렇게 내려져. 리미트 X가 h가 0으로 갈 때 X가 h는 변화량이야. x의 변화량이야. FX. 그래서 fx 플러스 h 빼기 fx가 보여. 어떤 식이냐면 얘가 h만큼 변화된 거야. 여기가 x라는 위치고 여기가 x 플러스 h라는 위치야. 그 위치에 대해서 이 녀석이 fx가 되고 이 녀석이 뭐가 돼? fx 플러스 h가 되는 거야. 한순간에 기울기. 그렇지. x분의 y 변화량이잖아. x 변화량은 y 변화량이니까 얘는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함수의 특정한 값에서 기울기 구하면 그게 미분이야.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지. 그래서 바로 구해줄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안 어려워. 그냥 우리 선생님이 할 정도면 쉬운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h가 0으로 갈 때, B차에서 h가 0으로 갈 역할하는 때 것도 쉬운 얘는 뭐라고? B차에서 역할으로 갈아타는 것도 쉬운 거. 물리 선생님이 하는 거. 선생님 근데 저걸 안 한다 그랬잖아. 죽을 뻔하고. 옛날에 했잖아. 자, 얘는 a 곱하기 x 플러스 h의 n 제곱 플러스 x의 a 곱하기 x의 n 제곱. 이걸 처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거 배웠는데. 이항급수라는 게 있어. 이항급수 알고 있어? 1 플러스 x의 n 제곱이라고 하면요. 2. 단 x가 1보다 매우 작은 경우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1 플러스 nx 플러스 팩토리얼 배웠니? 네. 2 팩토리얼 분의 n의 n-1 저거는 책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플러스 NC N 콤비네이션 2. 그렇지, 콤비네이션 갖고 하는 거야. 이게 다 콤비네이션들이야. 아 저거 봤어. 자, 얘는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거 콤비네이션 갖고 얘기해. 수학 시간에 콤비네이션을 할 거야. 그럼 시그마로 만들 수 있잖아요. 펜타네이션. 아직 몰라. 자,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어. 그럼 이 식이 바뀌겠지, 그치? 자, 일단 A는 상관없으니까 빠져나올게. 네. H는 상관이 있으니까 있어야 돼. A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분의 요 녀석 분산시키는 거야. X를 뽑아내서 분산시킬 수 있지. H 더 자, 얘는 분산시키면 X를 뽑아내면 1 플러스 X분의 X분의 H가 돼버리니 H분의 맞아요? 네. 이렇게 돼버렸대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 상태를 n제곱으로 이걸로 분산시킨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네. 1 플러스 자, 얼마가 되죠? nx니까 X. n 곱하기 x분의 h 더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제곱분의 h 제곱 똔똔똔똔 가로 닫고 이거 뭘 빼먹었지? n제곱이 빠졌지? 빼기 x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뭐 이게 그치요. 그죠? 자, 근데 h로 나누기로 했잖아, 그치? h로 나누기로 했는데 얘와 얘는 어떻게 되지? 사라져. 지워져 버리지. 같으니까 H도 a 곱하기 1은 h가 0으로 갈 때 얘 h로 나누면 뭐가 되니? x의 n제곱 곱하기 x분의 1이지. h 지워지니까. 지워줘야 돼? 아 공부수. 곱하기구나. 공부사 할 줄 모르는 거야? 아니 저기 n제곱 묶여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x n제곱? 네. x n제곱 묶여도 x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여기 나갔어. 괄호 끝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살펴보면 더하기 x n제곱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분의 h가 남지. 네. 여기는 h 제곱 남겠지. 네. 여기는 h 세제곱 남겠지. 네. 근데 h를 뭘로 하라 그랬어? 0. 0으로 만들어 주라서 얘부터는 0이야. 호이.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버리지? a 남았지. X의 n a 남았지. 그러면 x에 뭐가 돼? n 마이너스 1. n-1이 된 거야. 와. 이게 완성이야. 킬. 그럼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야.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하면요. F의 방법적으로는 파이. 이렇게 해. 개수는 그대로 냅둬. 그리고 여기 차수가 있지. 살펴보니까 차수가 얼마큼 떨어졌어? 101. 하나만큼 떨어졌어. 미분 하나 할 때마다 차수가 1씩 떨어져. 적분 올라가. 나머지 적분은 올라가. 거꾸로야. 1분 떨어지고. 자, 그러면 x가 떨어지는데 n차 아깝잖아. n 버리기는 그치? 그래서 n을 개수로 삼아. n 어디 가니? 오마이갓 빼먹었다. 씨. 아. 오씨. 아. 그럴 뻔했다. 저거 왜 못 알아봤지? 그러게. 자, 그래서 x 자 n-1 제곱이 됐다. 이게 미분하는 방식이야. 이게 선형함수 미분이라고. 이거 나중에 가면 증명 안 해주셔. 처음엔 해주시는데 나중에 안 하거든. 그때도 항상 머릿속에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수학을 아주 잘하게 될 거야. 이거 근데 알고 계시는 쓸데가 있어요? 이거 아직까지는 없겠지만 쓸 데가 없다고? 아니 쓸데 약간 제약이 쓰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어디에서? 수학에서, 물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을 삶에서. 쓸 수가 있어요? 또 수능도 봐야 되잖아. 네. 과학고도 가야 되잖아. 생각 중이야? 못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여기 안 돼요. 못 하늘보가 안 돼요. 하늘고가 또 하잖아, 3학년 때. 하늘보 안 가? 대학 입시의 미분적분 기본 개념이었어. 여기 와서 저한테 와서 같이 진단도 하고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그랬어.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이거 기초야, 기초. 나못갈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기초라고 해. 지금 선생님이 이해해달라는 얘기 아니지. 증명이잖아요. 이거는 차차 그냥 이해하면 한번 되죠. 보여준 건데 승호가 궁금증이 너무 터질 것 같아갖고 책을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그래서 해준 거야. 책 보는 데잖아. 그리고 신기하다. 적분은요 거꾸로야. 그냥 책 말고 그냥 차수로 인터넷에서 올려줘. 찾아보고. 차수로 올려주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해줄게. 적분은요 만약에 똑같은 함수야. x에 대해서 구하래. 그럼 얘는 뭘 구하는 거냐면 안에 넓이를 계산하는 거야. 이해?
아니 넓이를 계산하는데 미분을 거꾸로 해. 그럼 봐봐. 얘는 개수 A 있었지. 조건은 S가 있었어. 개수가. 차수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예요. 올라가야 돼. 플러스 아니 그런데 말이야. 이 녀석을 미분했을 때 fx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개수가 내려가야 되지 미분하면. n분의 1 근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미리? n n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적분을 하게 되면요 모두 다 적분상수라는 걸 달고 살아야 돼. 상수는 몇 참수야? 1참 0참 0참수야. 0 미분하면 0차가 아래로 계속 오니까 뭐가 돼? 무조건 분수 0이 되거든. 그래서 적분상수 항상 달고 살아야 돼. 이게 선형함수의 적분이야. 그래서 일단은 기억할 거는 그냥 기본 분분 산수가 야. 몇이에요? 미분하면 차수가 내려가 하나씩,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올라간다만 알아도 오늘은 성공이야. 분분 산수가 몇이에요? 적분상수는 특정하지 않은 값이야. 1이 돼도 되고 100이 돼도 돼, 1000만이 돼도 그건 되고 뭐예요? 1조가 돼도 돼. 어떻게 보여요? 진짜로 해. 어떻게 보여요? 그건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돼. 자연계수 n은 왜 생긴 거예요? 어? 그 2 있잖아 2 어. 그거 왜 생긴 거예요? 그 지수로 표현하니까 자연이 잘 설명되니까. 뭐라고요? 그거 왜 자꾸 던져? 앞뒤로 난리 났다. 어떡해야? 지금 하기 싫다는 거를 표현한 거지. 아이씨야 수법칙이 나타나는 경우를 몇 한번 번이야 이거? 적분이랑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고. 오늘 지금은 몰라도 돼. 요걸 언제든 다시 할 거냐. 2학년 말쯤에 다시 해드릴 거야. 형이 적분을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면 돼. F 프라임 수학 시간에는 빠르면은 먼저 들어갈 때쯤에 원장님이 수업할 때 얘기해 줄 거고, 그리고 정규 국가 과정은 1학년 2학기 때쯤부터 이제 미분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알고 활용할 줄 알면 편하다는 거야. 엄청나게 편해. 우리 등가속분동도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아니? 네. 일단 저 적분을 등가속분동을 미분 적분을 하고 알아보고 뭐 하기네. 선생님 어. 저걸 F 프라임 X라 써도 돼요? 아 이거를 F'X라고 써요. 약속. 근데 그러면 저게 그냥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 기울기니까 이게 이거야. 이 뜻이야. 함수예요 그냥? fx? 아니 함수죠. ANX M-1 이거 함수지. n-1차 함수지. 웃긴 저 프라임이나 시간에들 할 때는 점을 찍는데 그거를 뉴턴의 표기법이라고 하고 dx분의 df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라이프니츠 표기법이라고. D가 뭐예요 갑자기? d 아주 작은 델타 D미나이? 인피니시몰 디스플레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뭔가 우울한 거 너무 모르죠. 자, 그럼 너네 디스플레이스먼트 D네 그러면 다이어트 D네. 아주 작은 이거는 D네. 200. 자, 그러면 저 면적을 이 면적을 적분을 한번 볼게요. 그냥 장난삼아 보자는 얘기야. 자, F는 자 Fx 여기선 dx라고 쓸 수 있지, 그치? 네 자, 얘는 0부터 어디까지 해주래? X 자, x까지 해주는 값. 이건 시작값이고 끝값이죠. 적분 기호에 이렇게 써. 아래쪽은 시작값, 위쪽은 끝값이야. 자,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좀 이따 해줄게요. 얘는 a 곱하기 x의 n, 자 n제곱 대신에 얘는 이렇게 N 됩니다. 플러스 2분의 1 k 곱하기 x 제곱 d x 맛있겠다. kx지 kx. kx dx가 돼버리지. 네 kx dx래. k는 안 변하는 값은 항상 앞으로 빼줄 수가 있거든. k 곱하기 얘는 0에서 x까지 x의 1제곱 dx야. 그렇지?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네. k 곱하기 DX 얘는 뭐가 돼? 2분의 1 x
x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지. 네. 이걸 c라고 써보자. 가우스 기호예요. 아니 그냥 대괄호. 소괄호로 해줘? 가우스 기호가 어떻게 생겼어? 똑같아. 똑같아. 그걸 모르고. 자 소괄호 해도 상관없어. 뭐가 숫자가 있어야 가우스를 하지. 아니 근데 저번에 갑자기 없어졌어. 아 숫자도 없는데 가우스를 왜 써? 아니 뭔가. 자 이때 여기는 0부터 x까지라고 써줘. 다. 그냥 그대로 옮겨본 거야. 왜? 뭐 되게 처리하는 못생겼어요. 그거 왜 모양이 바뀌었지? 찌부됐어. 아 요거는 그냥 구간만 표시해주는 짝대기야. 그냥 이거 표시 없이 하는데 하는 게 맞아. 원칙이야. 그냥 X0 이건 X라고 생각했어요. 0부터 x까지. 항상 읽을 때 0부터 x까지라고 읽는데 0부터 x까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어. 2분의 1 밖으로 나갔지. 자 얘는 x를 한번 넣어줘. 그럼 x 제곱 플러스 c지. 응? 그 다음에 0은 어떻게 처리해줘? 빼기 0 대신 넣어주는 거야. 0 플러스 c야. 그럼 cc 지워지지. 네. 그럼 얼마가 되게? 2분의 1 X kx의 제곱이고. 와 신기하다. 되게 어려운 거 했다. 여기 이걸 약속을 써줄게. A에서 B까지 fx dx는 얘는 fx라는 함수가 내 적분되는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 A부터 B까지. 이때 얘는 구간을 주게 되면 fx dx라는 값은 fb 빼기 fa라고 약속해서 쓰기로 해. cc는 지워지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구간이 없지. 얘를 부정적분이라고 해. 뭔가 생물 시간에 얘는 배운 구간이 있지. 정해져 있잖아. 정적분이라고. 장작? 아마도 물리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개나 소나 다 하는 듯해. 대학교 졸업하면 개나 소나 다 하는 줄 아는 그런 수학인 것 같다. 지금은 이게 너네들이 와 하는데 나중에 배우고 나면 그냥 기초야 기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왜 지금 해주냐면 이제 그냥 뭐 미리 와, 보는 소리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미성년자인 약간 술을 한번 좀 마셔보니 지금은 좀 안 유명해져. 그거 해주면 안 돼요? 자연 상. 옛날에 너네보다 나이가 한참 많지만 30살쯤 30 넘은 나이 같은데 송유근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유근? 제자예요. 아니야. 군. 이 송유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다 대학 출신들인데 아버지는 아마 코버드. 공학 정도를 전공한 것 같아. 공학이나 이제 순수 과학 쪽 아니면 수학. 엄마는 전공을 수학을 했어. 대학 대졸 쪽이야.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아이에게 한번 공부를 시켜봤나 봐. 뭐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을 곧잘하는 거야. 특히 수학 쪽에서. 그리고 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얘에게 대학 수학 미분적분한 대학 수학이 그리고 물리학, 대학 물리학, 저랑 친구들한테 나대는. 화학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거야. 학교 안 보내고. 멋있다. 홈스크린 한 거야. 근데 얘가 미분적분을 풀어. 네. TV에 나왔었어. 진짜. 미분적분을 막 풀어. 초등학교 2학년. 와. 5살 때 2차원형식 푸는 애도 있잖아. 생각해봐. 이거 약속이잖아. 그 백가년인가? 이거는 약속이야. 약속. 약속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꾸준하게.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애가 습득을 한 거지. 그래갖고 부모가 욕심을 냈어. 아이고.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를 만들게 했다.
그래갖고 학교를 고르는데 검증도 안 한 아이 누가 받아주겠니? 안 받아줬는데 인천에 있는 인하대에서 받아주는 거야. 인하대에서 이 친구를 받아줘갖고 1년인가 2년 정도 다닌 걸로 기억해. 근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때 들어갔을 때가 아마 나 5학년 때일 텐데 불쌍해. 아무리 얘가 똑똑해도 대학교 2학년, 3학년 머리하고 비슷할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래갖고 이 친구한테 그 학교에서 아까 그 아는 교수님께서 얘기 들은 얘기야.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 들어봤어, 쌤. 이런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던데 좀 똘똘하고 열심히 잘하는가요? 그랬더니 교수가 난색을 표하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대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너무 어리다 보니까 미분적 분을 아직도 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기초라고 하는 게 물리학과 다니는 정도만 수학해도 이거 주면 바로 이게 나와. 계산 없이 나와.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은 계산 다 예를 들어 사인이라는 삼각함수 있지.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고요.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 되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다시 사인 함수가 되거든. 이렇게 자꾸만 미분할 때마다 자꾸 회귀하는 이런 함수들이 초월 함수라는 함수들이거든. 근데 이 함수도 다 증명 가능해, 미분했을 때.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써야 되는데 시험지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대. 당연히 그냥 쓰고 넘어가면 되는데 법칙을 안 쓰고 한계한 게 증명해서. 그러니까 너무 느리고 발전할 수 있는 머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갖고 부모님께 제안을 했었나 봐. 몇 가지 제안. 첫 번째 제안, 선생님들이 가장 마지막 제안을 안 받으린 후에 그때 인하대에서 무슨 물리 시험 대회가 있었어. 갖고 형들하고 같이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시험 결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아는 교수가 지나가다가 토요일이라 교수도 출근 안 하는데 출근했더라고. 막그 물어보고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야. 그래갖고 이분께 여쭤봤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공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제안을 했대. 얘가 좀 적응이 될 때까지 3학년에서 바로 대학 와갖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갖고 적응을 위해서 한과영이지. 부산 한국영재학교. 거기에서 1년 정도 한번 공부하고 오면 어떨까? 그럼 나이가 조금 더 낮아진 형들하고 하면 좀 공부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중간 단계가 너무 없으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셨대요. 우리 아이 대학생인데 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래죠? 그건 아이 발전을 위해서는 선생님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수가 이제 또 알아봤고 학교 내에 있는 어떤 다른 교수가 알아봐서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라고 알아요? 미국에 있는 과학고예요. 요즘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으면 그 학교 애들이 위에서 싹 쓸어버려요. 미국도 옛날에 똑똑한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가 없어서 선생님 기억에도 클린턴 때가 만든 학교야. 수학과학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모아서 나라 발전을 해서 수학과학을 발전시키자 해갖고 만든 학교 같은데 그 학교에 수학을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나 같으면은 내 자식 같으면 선생님은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인하대 나왔다는 것보다는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나와서 미국의 대학에 가는 게 내가 볼 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단기간에 또 할 수도 있거든. 영재학교다 보니까 능력만 된다. 근데 또 화내셨대. 왜 우리 애를 자꾸 고등학교로 보내려고 하냐. 내가 볼 때는 그래봤자 2, 3년밖에 안 늦어진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공부하는 게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이득이 크거든. 근데 도저히
안 받아들이니까 학교에서 권고 휴학을 했대요. 집에서 너는 좀 쉬면서 혼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권고 휴학을 했어. 권고 휴학을 해갖고 이 친구가 학교를 나갔는데 자퇴를 했어. 기자회견 하면서 기자들 불러가고 자퇴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그 공터를 좀 임대해 줬나 봐. 그래갖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선생님 보기 그거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거기에서 뭐 전국대학교 물리학과 총장 송유근 이렇게 써놓고 있더라고. 소꿉놀이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래갖고 저 부모님 욕심 나는지 전후 사정을 다 들었으니까 부모님 욕심이 이게 너무 안 좋은 영향 주지 않나? 애도 공부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좀 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르게 접근해가는 게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아이는 교수들 판단에는 버거운데 똑똑해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가 받아들인 게 버거운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엄마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기자회견 때 그렇게 입학시키면 애를 혼자서 봐줘야지 왜 다른 애들하고 수업 같이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등록금도 안 내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아이가 잘 받아들이면 교수들이 욕심나면 또 끼고 가르칠 수는 있어. 근데 그 정도도 안 되고 그러더니 그것저것 다 안 되니까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하고 비슷한 학교인데 레벨이 카이스트보다 좀 떨어진 학교가 있더라. 대학원하고 대학 과정 같이 있는 학교야. 옆에 하나 있잖아요. 페스트. 근데 그 선생님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 그 과 나와갖고 천체물리 쪽을 했나봐. 근데 나중에 좀 안 좋게 끝났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냈는데 그게 표절에 걸렸어. 지도교수가 과거에 썼던 논문하고 거의 유사하게 냈나봐. 그 표절에 걸리거든. 자기가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기는 어려워도 다른 모형으로 접근해가고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똑같게 썼나봐. 근데 그게 걔가 들어간 과정이 석박사 통합 과정인데 그게 5년 안에 다 끝나야 되는 과정이야. 그거를 못 끝내면은 학위를 못 받게 됐나봐. 그리고 그 다음 연도까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또 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그 이후로 TV에 안 나오더라. 내가 볼 때는 그래. 본인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의 욕심도 또 중요해. 공부를 시키겠다는 마음에서 근데 서로 마음이 안 맞은 상태에서는 더 나쁜 결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한 목적이 재욱이가 그냥 어디 학교 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어려운 공부는 버리는 거야. 그럼 안 돼도 된다며.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 접근해가면 나중에 관심도도 떨어지고 이런 거 왜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호기심이야. 승모 때문에 해줬다고 했는데 승모가 지난번에 아마 운동량 얘기할 때 그 그래프에서 구분구조법 얘기하면서 적분 얘기까지 몰고 가봤거든 한번. 구분구조법. 그랬더니 너무나 구분구조법. 아이고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이 친구가 재밌어하면서 알았다. 책을 하나 얻어다가 공부한 것 같아. 얻었다. 근데 공부의 출발점이 다 이렇게 출발해. 사이트 찾아보세요. 물리든 화학이든 수학이든 간에 접근해가는 방식이 공부 시작이 이래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 궁금하네. 에이 뭐 다음에 배우겠지. 넘어가는데 지가 찾아봤다는 게 기특해서. 나중에 30년 뒤에 노벨상 받을지 어떻게 알아? 또는 수학에 뭐 갑자기 확 튀어가지고 필지상 받을지 어떻게 알아? 상을 만들지도 있어요. 아니면 뭐 승호상. 이집트 공주한테 그 사우디아라비아 공주한테 장가가 갖고 세계적인 부호가 됐죠. 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노벨상 같은 상을 만들지. 승호상. 1학만. 일론 스크. 이런 모습은 자기 노력으로 된 사람은 아니고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야. 그래요? 아버지가 아주 옛날부터 50년대 60년대 때
혹시 블루드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본 적 있어? 네. 겁나 비싸. 피에 다이아몬드. 빨간 날. 아, 남아공 알아요. 출신인데 피에 다이아몬드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갖고 계셨어. 그게 몇 건데 나와요? 그리고 머스크는 애초에 부자야. 부자가 부자 노릇하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자기가 알아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머스크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아빠 지원이 있었겠지. 뭐가 대단하냐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로켓이 대단한 거야. 펠트나인, 요번에 펠트나인. 아르테미스 어저께 올라갔니? 네. 달 탐사선 올라갔니? 저거도요? 그게 로켓이 뉴스랑 봐갖고 이제 그 달 탐사선 발사한 게 머스크네 엑스 스페이스 회사 거거든. 스페이스X.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는 걸 거꾸로 해줬어. 근데 이 로켓이 발사하면 어떻게? 보통은 쭉 가갖고 보조 로켓 버려. 근데 얘 다시 도- 아래로 내려왔어. 로켓도 쭉 올라가고 로켓 탑재부만 올려보내면 얘도 버려. 보통 로켓 다 그래. 우리나라도 나로나 이런 거 다 그래. 재활용. 근데 딱 아래로. 얘는 재활용해. 올라갔다가 딱 떨어진 다음에 얘가 제어해갖고 떨어져. 근데 원하는 장소에 떨어져. 한 번 실패했어. 시험 비행 때. 주로켓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바다에 바지선을 갖다는 거야. 바지선이라는 건 엔진이 없는 큰 판때기를 갖다 올려놓은 거야. 배 형태로. 그 위치에 딱 앉아야 되는데 배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떨어져요. 근데 선생님 그거 보고 전율을 느꼈다. 왜? 세상에 저런 방법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야.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내가 추락할 때 제어해갖고 똑바로 떨어뜨리기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미국에서 나사에서도 개발하다가 못해갖고 했던 게 우주 왕복선이야. 이 비행기는 여러 번 써먹을 수 있잖아. 근데 나중에 다 터졌지. 여러 번 써먹는 거야. 우주 공간의 극한 상황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단 말이야. 그것도 막 20 정도의 속력으로 출발했다가 내려오겠단 말이야. 거기다 공기저항을 다 견디면서 다시 들어오. 그게 돼요? 그걸 계속 해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체에 이상이 생겨갖고 한 대인가 두 대 빼놓고 다 터졌어. 맞는 것 중에. 네 대인가? 다섯 우리 대 월세 만들었는데 한 대인가 두 대 빼놓고 다 터진 거. 지금 미국 나사에 우주선 없잖아. 나사. 그래요? 나사요. 그럼 나사의 그 우주선은 나사. 스페이스 X가 없을 때는 러시아에 미국 올려줬어. 그 스페이스 X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올리는 거지. 돈 주고. 나사 왜 있는 거예요? 역시 민감적 이름만 나섰네. 나사에서는 요즘은 이제 발사나 이런 것보다는 연구? 관측이나 이런 것 쪽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미분적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음 주에까지 해주세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접근해 가는 방식이 있는 물리가 처음에는 쉽게 우리 배우는 것처럼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책을 보면 미분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식을 바꿔주는 거야. 표현하는 식을 계속해서 바꿔줘. 그리고 그 이상의 과정에서는 또 표현식이 또 바뀌어. 또 바뀌면서 자꾸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공부하게 되거든. 이 미분적분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공학계열로 갈 텐데 공학계열에서 미분적분 모르면 바보야. 엄청나게 많이 쓰여. 그래서 난 과학 안 갈 건데 공대 안 갈 거면 괜찮아. 문과 가면은 미분적분 경제학과 배워. 근데 문과에서도 근데 경제학과가 왜 문과에 있는지 경제학과. 솔직히 모르겠어요. 경제학 그냥 영어 좀 하니까 간 거. 아니 경제학과에서 왜 단어? 영어를 배우냐면 통계 처리해야 되거든. 해석. 예를 그게 들어 영어랑 관련이 있어. 평균을 못 알아보고 영어로 써 있었어. x라는 녀석의 평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X가 인테그럴 x 어떤 함수 dx 이게 평균 구하는 식이 돼버려. 이거는 이제 분포 함수야. 분포 함수. 저 앞에 써 있는 게 뭐예요? x 평균. X예요? x는 인테그럴 x 분포 함수 저거 곱하기 X dx. 맞아요? 저거 X가 CK 아니에요? 캘리플라이? CK 누가 더 캘리플라이? 그래서 나중에 다 쓴단 말이야. 근데 이거 뭐예요? 봤으니까 주먹이네.
아니 그 공집합을 파이가 불러요? 공집합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기호.